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변인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제40대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대변인 김선태입니다. 박수현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기구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가 지난주 힘차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이재환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재용 전 소총심사위원회 위원장과 강인영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법적위원 20명과 10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선국이 보정 설계기구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220만 도민의 삶을 새롭게 바꿔 나아갈 민선국이 충남도정의 비전과 목표, 핵심 전략,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고 도정 현황과 조직, 기능, 예산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박수현 당선인은 지난 11일 위촉식에서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에는 소통을 통해 도정을 운영하라는 220만 도민의 명령이 담겨있다. 도민과 함께 새로운 충남의 길을 여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당선인의 철학과 시대적 과제 그리고 도민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도정의 큰 그림을 그려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라는 운명사적 전환기에 맞춰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실현과 균형 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기획조정, AI 수도 충남, 건설도시, 경제산업, 농림해양,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환경, 정의로운 노동 등 8개 분과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각 분과에서는 도, 실국, 원별 업무를 점검하고 있으며 당선인의 공약사업 검토와 함께 민선국이 도정 비전과 목표 수립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위원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준비위원회와 충청남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평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정 인수 과정은 과거를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민선국이 도정의 성공적인 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도지사 당선인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하고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타운홀 미팅을 진행합니다. 각본 없는 증문 즉답 방식으로 지역 공약과 시군 현안, 새 정부 국정 과제와 연계한 충남의 대응 방향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투명한 도정 인수를 실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도, 실국, 원별 주요 업무 보고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전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정이 무엇을 보고받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지 도민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언론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 2회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도민들께 신속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언론인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민선국이 도정 비전과 목표, 전략을 마련하고 공약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결과물은 당선인 보고를 거쳐서 오는 7월 1일 취임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도민과 통하고 현장과 통하며 미래와 통하는 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로 22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남, 도민의 삶을 바꾸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첫 번째 기자님들과 브리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준비위원회 구성과 앞으로 추진 방향 이런 개발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일주일에 2회 이상의 정례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구체적인 사업 유지에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포시민뉴스 이건주 기자님. 네, 내포 시민뉴스 이건주 기자입니다. 그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그 국민들의 민원이나 그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이 되는 건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그 도민들, 당선자의 가장 1차적인 철학이 소통입니다. 그 도민들과의 어떤 소통 때문에 마련한 자리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것이고요. 지금 8개의 인수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전문가분들의 의견 검토를 거쳐서 그 도정의 민선 구비 도정의 밑그림으로서 충분히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저희 취지입니다.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 박은주입니다. 지금 도민과의 소통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짜까지 다 지금 제공을 해주셨어요. 서산아산금산 보령 주문했는데 그러면 이제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면 당선되신 지금 현재 당선되신 지역의 시장이라든가 군수들라든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타운홀 미팅 때 당선인들도 초청이 되는 건지 뭐 물론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겠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와달라라는 부탁은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도민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요. 또 당연히 그 지역의 현안과 함께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 당선인,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당선인분들한테도 참석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게 의무사항은 당연히 아니고요. 함께 어떤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아마 더 완성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희 기자님. 네, 서울신문 이동희 기자인데요. 그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괄적인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게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네, 큰 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준비 단계에서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지금 홈페이지가 지금 이미 개설이 돼가지고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새롭게 보여드릴 홈페이지는 지금 담당 부서와 함께 구체적인 어떤 콘텐츠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몇 차례 더 브리핑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의 오늘 백준성 기자님. 우리 충남의 그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이 10건, 그죠? 민주당이 5건 이렇게 해서 당선인이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으로 좀 바뀌었는데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도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좀 나눠질 것 같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열악한 환경이 되겠죠.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각오가 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각오는 갖춰져 있는지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별정직 그 인선이 끝났나요? 뭐 마무리가 됐으면 또 발표는 언제 할 건지 몇 분이나 인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인선 어떤 인선? 별정직. 별정직이요?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번에도 당선인께서도 아마 이 자리에서 아마 비슷한 질문을 받고 이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야 뭐 당이 틀리고 다 하겠지만 이미 선거가 끝났고 지금의 가장 1차원적인 목표는 도민의 복리, 행복 이것이 가장 다를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함께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당선인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또 도와 협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국에는 또 도의회의 또 승인을 받아야 또 예산이 확보되고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군의 기초단체장님과 또 우리 그 도지사 광역단체장님과의 어떤 의견이 다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소통을 하실 것이고 함께 또 도의회와 또 협업 관계를 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인수위 준비 첫 번째 브리핑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정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취합하고 점검해서 아마 또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신진호 기자님. 네. 중앙일보 신진호입니다. 두 가지 게 있는데요. 타운홀 미팅을 할 때 각 지역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건지 작년 12월에 이재명 대통령 참여해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또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주민들 어떻게 이제 참여를 하실지 그 규모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지난번 박변 그 당선인께서도 첫 번째 준비위원회 인선 관련해서 발표하실 때 행정통합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조금 전달하셨었는데 8개 국가 중에 행정통합이 어떤 분과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타운홀 미팅의 주 컨셉은 각본이 없는 그런 미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설계보다도 각본 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도지사한테 묻고 거기서 답을 또 구하고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적으로 누굴 초대하고 누굴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각본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코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기자분들의 가장 궁금한 상황이 또 행정통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해서 기획조정분과라든가 관련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통일감 있고 확실한 말씀을 드리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어떤 행정통합에 대한 방향이나 의지 자체가 뭐 특별하게 변한 게 없는 건데 선거를 치르기 전하고 후가 그 사정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주민 공감대를 넓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중앙정부를 또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또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다.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또 이런 정례 브리핑 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뉴스 고태우 기자님. 네, 신한뉴스 고태우 기자입니다. 타운홀 미팅 과정에 대한 실행 정책은 어떻게 할 건지 아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실국 과정을 전 공개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개인적인 정보 이런 부분은 잘 단속을 하실 걸로 믿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도민들에게 그 과정이 어떻게 좀 비춰질 건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물론 이제 대통령이 타운 미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지만 지방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면밀하게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반적인 이 타운홀 미팅 관련된 것들은 그 충남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당선자의 가장 또 장점이자 또 가장
그런 부분들이 소통에 대한 그 철학이라든가 능력이 탁월하시다라는 아마 기자분들도 많이 인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도민들께서 새로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참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안을 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또 어떻게 이것들이 정책으로 또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보고가 이루어져서 충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떤 효능감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뭐 거의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험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어떤 참여, 소통,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시고 또 뭔가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개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그런 것들은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BS 김정남 기자님. 네, CBS 김정은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요. 서산대학은 16일이 당장 내일이고 그리고 지금 열리는 시간대가 거의 평일 오전 오후거든요. 그러면 일반 도민 참석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저도 행정통합 관련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요. 그 당선인께서는 그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주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이후에 행정통합이 이제 4년 동안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기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께서도 지금 중앙정부 설득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기도 하셨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 사실 지금 시간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또 공간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민선 국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시스템 그게 어떤 당선자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가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지방선거 전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때는 어떤 중앙정부에서의 의지가 충분히 강했고 지방에서 좀만 더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면 좀 더 탄력 있게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 새로운 단체장, 새로운 또 의원들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대통령님께서는 뭐 정치적, 행정적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희 그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까 선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이나 의지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 변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어떤 그런 중앙정부와의 설득을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조선일보 이시영 기자님. 조선일보 이시영입니다. 똑같은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앙정부 쪽 얘기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대전과의 뭐 대화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당선인과 계획이 있다면 언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차피 행정통합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자체만의 의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통합의 당사자, 또 중앙정부, 또 도민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준비위원회 그 시간 자체가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도정 인수가 지금으로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 같고 도정이 출범하게 되면은 아마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대로 같이 기자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준비위원회 대변인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는 과정이라서 좀 많이 미흡한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다듬어서 그렇게 브리핑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이 있다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 부여 없이 이렇게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2차례 이상의 정례 브리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현안이 있다거나 또 요청이 있으시면 또 브리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인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